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디자이너로서 이 실질적인 연구 또 다른 문화권에서 각기 다른 디자인 이런 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나름대로 원도 한도 없이 했지만은 그게 진짜 선생님한테 어떤 유산으로 남을 것인가 또 나름대로 그 사회에 기여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에서 대학 교수로 지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은 허무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또 드신다는 거네요. 네, 예. 그러니까 문화인이란 것이 서로 존중해주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런 기본 컨셉이 깔렸는데, 네. 일본은 그게 있다고 느꼈어요. 그렇죠. 일본은 예. 이제, 예. 제가 이제 중국은 제가 어떤 성과를 내면 수고했어. 그러나 더 내. 이게 패턴이에요. 그렇죠. 천리만 행군하듯이. 예. 예. 더 내. 예. 그래서 수단이구나, 이 사람은. 그렇죠. 인간을 도구로 삼는 부분이. 예. 네. 그러니까 우리 학과, 우리 학원의 업적 달성에 모든 사람들은 수단이야. 그리고 이 수단을 유지해야지 내가 학장으로서 계속 유지돼. 내가 당석이로서 계속 유지돼. 그래서 더 한다는 게 자꾸 의미가 없다는 걸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 더 요구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좀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 인정보다는 요구치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이제 슬쩍 중국인 교수들처럼 꼬리를 내리죠. 그리고 나서지를 않고 가만히 눈치만 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학과회의를 한다. 네. 학원회의를 단과대학교 한다면 앞에 쫙 몇십 명이 나는지 앉았는데 내가 80에서 90%는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뭐 당석이라든지 학장이라든지 네. 뭐 학과장께서 열심히 뭐 PPT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도 떠들어라. 뭐. 예. 그래서 저는 들을 이야기해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전혀. 다들 관심이 없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위에 있는 당의 높은 사람이 하는 게 법이라는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예? 이거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죠. 당의 말을 따르고 당에 뭐 이렇게 충성한다. 조금 이게 거슬린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안 되죠. 안 예. 되죠. 나는 가끔가다 당석이한테나 우리 학장한테 좀 뭐 이상하지 않냐는 식으로 하거든요. 아 이거 정 안 맞는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국 교수들이 깜짝깜짝 제 행동에 놀랐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좀 제정신이야 이 정도로. 예.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어떻게 보면 중국 교수들이 깜짝깜짝 제 행동에 놀랐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좀 제정신이야 이 정도로. 예. 그리고 이제 교과목 같은 것도 다른 교수들이 오면 저한테 동의를 받고 소위 말하는 내 과목을 빼야 되는데 어디서 보면 내 세 과목 맞는데 두 과목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서 하면 이제 그냥 얘 줬어. 그거 끝내버려요. 왜 나한테 동의를 안 한 거야?
개인의 권리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예.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분명히 한 10년쯤 지났으면 선생님이 내가 여기를 탈출하든지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상당히 압력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때 애가 대학을 가면이라는 이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지내셨다는 네. 게 맞습니다. 아이가 가장 베스트, 편한, 좋은 그걸 위해서 부모가 존재 이유가 하나 있다. 뭐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어떻게든지 네임밸류를 올려서 네임밸류. 그러니까 중국인들하고 세미나를 하면 네. 중국 풍토를 잘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는 일본 사람들의 문화적인 기질이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강력한 그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에요. 외향적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본에 가니까 제 성격이 더 부각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훨씬 훨씬 부각이 돼서 예. 사장님한테 우리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하는 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에서. 예, 맞아요. 근데 중국에 갔더니 좀 밀리는? 예, 선생님이 훨씬 소극적인 사람처럼 예. 보일 정도일 겁니다. 일본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에서 윤 교수님이 자신의 캐릭터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흥미로운 경험을 하셨네요. 아마도 한국, 일본, 중국, 동양 3국을 깊이 있게 체험한 디자이너는 윤 교수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이미 밀리고 상해 사람들은 좀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북경이라든지 북방에서 온 친구들은 기가 세요. 예, 더 맞아요. 시끄럽고 예, 더 시끄럽고. 그리고 굉장히 예. 그 도전적이고 맞아요. 그리고 전투적이고 굉장히 네, 네. 북방은 또 굉장히 호방해요. 네, 사실. 후방에. 그런데 남방은 엄용하기 이룰 데 없다는 그냥- 이런 특성이 또 예. 있어서. 예. 뭔가 어디서 어떻게 예. 이렇게 작전이 짜져서 그렇죠. 뒤통수를 그렇죠. 만나 하는 예. 게 겁이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뒤통수 만다는 개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는데 중국 가서 배우셨군요. 배반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이 삼국이 참 다르구나 하고 느꼈어요. 어떻게 당합니까, 선생님? 일본에서 배반하면 우라기리라고 하거든요. 우라기리. 예, 예. 이거는 굉장히 치욕적인 언어고 뭔가 누구는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치욕적인 단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확실히 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단어가 굉장히 치욕적인데 음. 중국 가면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단어가 돼요. 그 살아남는 자의 장점이 되는군요. 예. 배반이라는 건. 그러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고 그 카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고 그렇죠. 삼국지를 보면 그게 뭐 건모술술과 수천 년이 배반으로 됐죠. 이렇게 얼룩지면서 예. 사실 큰 전쟁은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린 딱 그 중간 같아. 우리 편이 하면 괜찮은 거고 저기 하면 지긋지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국이 되는 거죠. 딱 그런 중간 것 같은데. 반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중국은 강자가 말하는 게 다 법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어느새 십수년 살면서 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관이 지혜로서 형성되고 그것이 손가락 받을 짓은 아니겠구나.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내가 그 한국적인 아이덴티티나 일본적인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이 아이덴티티. 그래서 내가 어느 아이덴티티인지 정체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진짜 골 때리죠. 예. 예. 원대한 꿈을 이제 펼치기 위해서 가서 지금 디자인을 많이 보면서 참 국가의 발전이 그 국민들한테 주는 그 힘이 참 크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그렇죠, 그렇죠. 중국 디자인을 볼 때 내가 이게 디자이너야 이렇게 처음에 디자인이야 그렇죠.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훔친구가 지금은 원본보다 더 괜찮은 상황이 네,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 디자이너들도 몸값이 굉장히 떴고 그다음에 맞아요. 선생님이 그런 중국에서 외국 디자이너면서 연예인급으로 스타를 꿈꾸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꿈꾸는데 한국의 위상이 높을 때와 상대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예. 중국에 올라가면서 우리를 소위 말하면 능가했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능가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저희가 뭐 중국보다 여러모로 맞죠.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은 이제 핸드폰을 막 해보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핸드폰을 시작했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핸드폰 디자인을 좀 했다 하면요, 네.
정말로 이제 비행기 값 다 내서 한국에 핸드폰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모셔와서 맞아요. VIP 대접을 하시면서 네. 금액도 아주 후하게 주면서 네. 예, 하는 거예요. 네. 뭐 그랬어.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때 되니까 한국 디자인 필요 없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금액이 한국 디자인을 두세 명 불러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경쟁을 시키는 거죠. 아. 뭐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인데 그걸 다 공개해버리는 다 까놓고. 그럼 이제 한국 디자인을 따고 싶어서 또 서로 낮추고. 이런.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군요. 네, 또 우리가 2004년도에 이제 세계 디자인 어워드 세 개가 있는데 독일의 레드타고 IF, 미국의 아이데오 이렇게 있거든요. 이 세 개에서 수상을 하는 것 같고 그 나라의 디자인 지표로 좀 삼아요. 근데 2004년도에 우리가 일본을 능가합니다. 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본 디자인을 비로소 지표상 능가했다. 뭔가 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중국이 이제 그때 한참 떨어졌군요. 네. 근데 중국이 아마 2018년 오. 대한민국하고 동점이 됩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능가를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능가를 해서 그때 뭐 세미나에서 대대적으로 중국 디자이너들이 부각을 시키고. 아시아에서 일본을 한국이 잡고 그 잡은 한국을 우리가 잡았다. 그런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했죠.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앉아서 들으면서 이런 또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애들을 가르쳐가지고 지금 그 업보를 지금 사실 이게 좀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중국에서 16년을 보내셨는데 선생님 나름대로 중국을 갈 때 내 나름대로 기대했던 거에 한 몇 프로 정도를 선생님이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개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연구라는 측면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성공이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네. 70 정도 되나? 60, 70. 예. 네. 보면 60,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반. 50%. 네. 그 나머지가 굉장히 허하게 좀 와닿는 게 솔직하네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이게 또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남들이 안 했던 독특한 경험과 남들이 안 갔던 길과 거기에 이제 나의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무일푼으로 일본 유학을 가서 일본 디자인 회사에서 인정받고 한국과 중국에서 대학 교수로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삶을 만들어 가신 윤 교수님. 남다른 경험을 하고 나름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왔음에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 고민하는 윤 교수님의 모습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젊은 친구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연구비 받은 거 아니면 한국에서 좀 뭔가 좀 갖고 와서 집을 뭐 그냥 세네 채 샀다. 근데 그게 뭐 지금 뭐 큰 돈이 됐다. 그러면 뭐 퉁치는 거죠. 그 부분을. 연구를 열심히 해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서 그 돈을 이제 만들어서 그게 목표인가? 하는 생각도 그것도 목표도 아니지만 또 목표가 되네. 참 말하기가 송구할 때가 있어요. 학생들을 이렇게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더 원대한 목표를 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또 그게 하나의 목표가 되니까 그렇죠. 그걸 제가 현실로 그걸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 되니까 되게 송구한 마음이 생기면서도 그리고 연구도 정말 오로지 저는 스스로가 오로지 추구라고 연구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아까 디자인은 운영 학문이기 때문에 운영 학문 아니면 운용이라는 개념으로 실제 물건을 만들었었잖아요. 이것을 아까 특허화 시켜서 비즈니스화 시켜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한국이나 중국은 이 특허에 대한 인정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 그러게 선생님 특허가 몇십 개나 있는데 그 특허료만 해도 엄청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별로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네. 네, 굉장히 약하고 침해당하고 아니면 그게 무용지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30개에서 한두 개만 터져도 아직 그런 기대는 있죠. 한두 개만 터져도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굉장히 대박을 줄 거다. 꼭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 개념이
어떤 놈이 써도 결코 쓴다고 이야기 안 할 거고 네. 뭐 너 왜 내 거 썼냐 해도 특허료를 줄 가능성이 참 그렇죠. 그런 드물다 것들에 보니. 있어서 다음에 한 번 더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선생님이 나름대로 이 지적 재산이라는 걸 선생님이 쭉 작업을 하시고 특허도 있는데 그런 게 진짜 한국이나 중국 같은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게 공유가 되고 또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약간 미래의 입장에서 한번 네, 예. 선생님 이야기를 나누면 필요하죠. 어떻겠습니까? 필요하죠.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젊은 친구들이 네, 예. 뭐 그 친구들은 본인들이 그런 지적인 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도 걱정하지만 막상 만들어 놓고 나서 진짜 어떻게 더 그게 큰 재산으로 만들 것인가 꼭 뭐 아파트 매체 사가지고 이 불리는 게 그렇죠. 아니더라도 그렇죠. 자신의 삶의 업적과 기록을 가지고 엄청난 자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은 어떻게 나올 건가. 그렇죠. 중국 가서 제일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디자이너가 가장 이렇게 나이스하게 네, 여러 문화를 접해서 그걸 소화시켜서 네, 그 사회의 비즈니스로 네, 성공하고 네. 또 좋은 말 하면 공헌까지 하고 네. 이 그런 모습이 아직도 저는 이제 좀 꿈을 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예, 꼭 하고 싶은 얘기네요. 네, 그럼 선생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